어제 세종병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73살 김영수 어르신께서 2층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올라가시는데 68살 이순자 여사님은 1층에서도 한 걸음 떼기 힘들어 하시더군요. 같은 무릎인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순자 여사님이 제게 건넨 말씀이었습니다. 박선우 교수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계단은 꿈도 못 꾸고요.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반면 김영수 어르신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선우 교수님, 저는 매일 아침 북한산에 오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따라오지 못해서 힘들어할 정도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욱신욱신 쑤시거나 아파트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드득드득 소리가 나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무릎이 뻣뻣하게 펴지지 않는 그 느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고 계시죠?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만 명의 무릎을 진료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살이 넘어서도 20대처럼 튼튼한 무릎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비밀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소박하고 간단했습니다. 비싼 수술도 특별한 한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실제로 75세 강정순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자들과 강변에서 축구를 하고 설악산 등산도 가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박선우 한의학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놀라운 무릎 건강의 비밀을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무릎 운명이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귀한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릎이 아픈 이유가 오직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9살 최석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1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연골이 다 닳았다고 진단했었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분의 무릎 주변 근육이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마치 젓가락처럼 가늘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한방 운동 처방과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하는 앉기, 서기, 걷기를 잘못하면 무릎이 훨씬 빠르게 망가집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0세 이상 장수 노인분들의 80% 이상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무릎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동안 몸에 좋은 올바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푹 주저앉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밥을 먹을 때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어 앉으면 허벅지 근육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무릎에 모든 체중의 부담이 집중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앉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허벅지 전체를 의자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단을 잘못 내려가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갈 때 털썩하고 체중을 싣는데 이러면 무릎에 체중의 서너 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걷는 것이 무릎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쪼그려 앉는 습관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주방에서 나무를 다듬을 때 쪼그려 앉으면 무릎 연골이 심하게 눌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한쪽 무릎만 꿇거나 작은 두레반 같은 낮은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쓰지 않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못 써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최석진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박선우 교수님, 걷는 방법만 바꿨는데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손주들과 인왕산 등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자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을 진짜로 튼튼하게 만들려면 특별한 근육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하지만 어떤 근육인지 모르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78살 정미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2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 매일 동네 헬스장에 다니셨습니다. 러닝머신도 타고 자전거도 열심히 탔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지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근육만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진짜로 보호하는 근육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 근육과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연골이 쉽게 닳게 됩니다. 실제로 국립재활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엉덩이 근육이 강한 분들은 무릎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60%나 낮았습니다. 이 근육들이 무릎을 얼마나 든든하게 보호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 어떻게 이 중요한 근육들을 키울까요? 제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한방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벽에 등 대고 앉기 운동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세요. 처음에는 5초씩, 나중에는 30초씩 버텨보세요. 이게 허벅지 근육을 가장 빠르게 강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계단 한 발씩 올라가기입니다. 계단을 한 발씩 천천히 올라가되 난간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이것이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루에 10계단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곧게 펴고 5초 동안 버텨보세요. 이것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줍니다. 네 번째, 옆으로 걷기입니다. 벽을 잡거나 의자를 짚고 옆으로 개걸음을 걸어보세요. 이것이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10걸음씩만 해도 좋습니다. 정미자 여사님은 이 한방 운동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박선우 교수님, 이제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지인들과 지리산 등산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은 무릎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와 같습니다. 보디가드가 강해야 무릎도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운동하면 더 아플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운동은 무릎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무릎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무릎도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릎이 아프면 오직 칼슘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70살 김성철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선우 교수님, 무릎이 아파서 칼슘약을 3년째 먹고 있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랬을까요? 칼슘만으로는 뼈와 연골을 제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 연골을 만들려면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필요합니다. 특히 콜라겐, 비타민 C, 오메가3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칼슘만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관에 칼슘이 쌓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70살, 80살이 되어도 새로운 연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연구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특정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연골 두께가 오히려 더 두꺼워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떤 음식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뼈 국물을 즐겨 드세요. 사골국, 곰탕, 달곰탕, 갈비탕에는 천연 콜라겐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연골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진한 뼈 국물을 정성껏 끓여 드세요. 두 번째, 등 푸른 생선을 많이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여줍니다. 무릎 통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염증인데 생선이 이를 효과적으로 없애줍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자주 드세요. 세 번째, 빨간색, 노란색 채소를 챙겨 드세요. 당근, 호박, 파프리카 같은 채소에는 비타민C가 많아 콜라겐 생성을 돕고 항산화 성분이 연골을 보호해 줍니다. 식탁에 늘 알록달록한 채소 반찬을 올리세요. 네 번째, 젤라틴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족발, 돼지 껍데기, 닭발에는 천연 젤라틴이 많아 연골을 탄탄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기가 걱정된다면 삶아서 기름을 빼고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김성철 어르신은 이런 음식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선호 교수님, 무릎에서 나던 드득 소리도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도 사라졌어요. 몸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무릎에 좋은 하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사골국에 밥을 말아 드시고 잘 익은 김치와 달걀찜 또는 두부 부침을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에 당근, 호박을 넣은 나물볶음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달곰탕이나 된장찌개에 각종 채소와 함께 밥을 드시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음식을 매일 정성껏 준비하기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관절 건강에 좋은 한방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등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튀긴 음식, 너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염증을 일으켜 무릎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릎도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무릎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잘못된 신발을 신으면 무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신발이 무릎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혹시 예쁘다고 혹은 단순히 편하다고 아무 신발이나 신고 다니시나요? 이것이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른도 살 박민정 여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선호 교수님,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는데 왜 무릎이 계속 아플까요? 그래서 신발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3cm 높이의 굽이 있는 패션 운동화를 신고 계시더군요. 제가 할머니, 이 신발이 문제예요 라고 했더니 이게요. 키도 커 보이고 예쁘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높은 굽의 신발이 무릎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아세요? 신발 굽이 3cm만 높아져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30%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발목이 불안정해져서 무릎이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이 연골을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반대로 무릎에 맞는 올바른 신발을 신으면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독일의 유명 병원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좋은 신발로 바꾼 그룹은 3개월 만에 통증이 50%나 줄어들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좋은 신발의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굽 높이는 2cm 이하여야 합니다. 완전히 평평한 것보다는 약간의 굽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걸을 때 충격을 잘 흡수해 줍니다. 두 번째, 뒤꿈치 부분이 단단해야 합니다. 신발 뒤쪽을 눌러봤을 때 쉽게 눌리지 않고 견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어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발가락 부분이 넉넉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꽉 끼면 중심이 흔들려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네 번째, 밑창이 적당히 두꺼워야 합니다. 너무 얇으면 충격 흡수가 안 되고 너무 두꺼우면 불안정해집니다. 1에서 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박민정 여사님은 신발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선호 교수님, 신발만 바꿨는데 무릎이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걸어도 안 아파요. 제가 추천하는 신발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신발은 오후에 사세요. 발이 가장 부었을 때 맞춰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쪽 발을 모두 신어보고 걸어보세요. 대부분 한쪽 발이 조금 더 큽니다. 신발 안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신을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으세요. 신발도 쉬어야 오래 신을 수 있습니다. 운동화를 고를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걷기용,
운동용 신발은 따로 있습니다. 걷기용은 굽이 약간 높고 앞쪽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발은 무릎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좋은 신발 하나가 비싼 무릎 수술비를 아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신발은 비싸다고 하시는데 무릎 수술비에 비하면 정말 저렴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잘못 걸으면 소용없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이 무릎을 살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걷기가 뭐 어렵다고 배워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나요? 이 생각이 바로 무릎을 망가뜨리는 원인입니다. 82살 조원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선우 교수님, 저는 평생 걸어 다녔는데 왜 무릎이 이렇게 아플까요?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발을 질질 끌고 무릎을 완전히 펴지도 않은 채 걷고 계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박선우 교수님, 걷는 방법만 바꿨는데 무릎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된 걷기는 무릎을 망가뜨리지만 올바른 걷기는 무릎을 치료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올바른 걷기 방법을 배운 그룹은 6개월 만에 연골이 두꺼워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세부터 바로 잡으세요. 머리는 하늘로 끌어올리고 어깨는 뒤로 살짝 젖히며 배는 살짝 당기세요. 이 자세만 제대로 해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30%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발 딛는 방법을 바꾸세요.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받은 다음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걸으세요.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입니다. 세 번째, 보폭을 적당히 하세요. 너무 큰 보폭은 무릎에 충격을 주고 너무 작은 보폭은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만큼이 적당한 보폭입니다. 네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면 몸의 균형이 잡혀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팔꿈치는 90도로 구부리고 주먹은 살짝 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을 맞춰서 걸으세요. 내 걸음 걸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 걸음 걸을 때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근육이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조원규 어르신은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 매일 30분씩 한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한 달 후부터는 박선우 교수님, 걷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걷기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근육 운동이 안 되고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걷기 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30에서 40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장소도 무릎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공원 산책로, 숲길이 좋습니다. 무릎에 가는 충격이 적거든요. 비가 올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벼운 태권도 동작을 따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걷기는 무릎을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걸어야 약이 되고 잘못 걸으면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걸으면 무릎이 더 다를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연골에 영양이 공급됩니다. 오히려 무릎을 안 쓰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조원규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박선우 교수님, 이제 매일 걷는 것이 제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걷고 나면 무릎도 편하고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올바르게 걸어도 무릎에 무서운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92살 서정희 여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선호 교수님, 저는 이제 무릎이 아픈 게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으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릎 건강의 진짜 비밀은 완벽한 무릎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무릎을 최대한 오래 잘 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한방 관리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마지막 지혜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 계단을 오를 때의 약간의 불편함,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의 어색함, 이런 신호들이 올 때가 바로 무릎을 관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두 번째, 무릎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세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걸었다면 저녁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푹 쉬세요. 이렇게 하면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무릎을 늘 따뜻하게 해주세요. 특히 추운 겨울에는 무릎 보온에 신경 쓰세요. 찬 기온에 오래 노출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이나 한방 족욕도 좋습니다. 네 번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5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무릎 엑스레이를 찍어보세요. 조기에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정희 여사님은 이런 원칙들을 꾸준히 지키면서 지금도 매일 동네 공원 산책을 즐기십니다. 박선호 교수님, 무릎이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무릎 구부렸다 펴기를 10번 정도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낮에는 앉아있을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할 기회가 있으면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올라가세요. 저녁에는 30분 정도 활기차게 산책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리를 높게 올리고 10분 정도 쉬세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해 가벼운 명상이나 판소리 같은 전통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관절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귀한 기회입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알려드린 소박한 방법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고,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하고, 건강한 한식 위주로 식단에 신경 쓰고, 좋은 신발을 신고 올바르게 걸으세요. 그리고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건강한 무릎으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평안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모두 건강한 정보를 나누려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과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써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실제로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나 걱정되시면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여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저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2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무릎 건강 비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릎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까지 허리 안 아픈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평생 건강하길 바라요.